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영웅입니다. 전공은 전파천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별을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별이 탄생하는 것을 전파천문학, 전파망원경 또는 적외선망원경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광학천문학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제 은퇴 시점에서 한 20년 전부터 대중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주와 인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달과 인간, 달과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산호초가 동시산란한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호초는 식물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알을 낳을 때 한꺼번에 같이 납니다. 보름달, 1년에 한 번. 신기하죠? 네, 이 얘기는 유튜브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끊기로 하고, 자, 달과 인간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 별명은 별별 아저씨고요. 별스러운 별바라기 아저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임영웅이 아니고 이영웅입니다. 네. 이영웅을 구글에서 치면은 임영웅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앞에 천문 해가지고 이영웅을 치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노화도 보길도 바로 위에 있는 완도 노화도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교생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질문을 한 50개쯤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이걸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고,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천문학과 학사 석사를 했고 미국 매사추 대학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겸임교수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그 전임교수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에서 남극천문대 한 2시간 정도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강연, 천문학과 인문학 융합 강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과학 분야의 진로, 그리고 가끔 건강 분야 강연도 합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페이스북 지금 거의 5,000명에 가까이 되니까 페이스북 신고 신청하실 분은 빨리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제목입니다. 천문학 분야, 아까 조금 전에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별 탄생 이야기, 달과 인간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2시간인데 지금 1시간 반 내에 끝내야 되고요. 시간여행, 마법의 빛, 이거는 3시간 내지 4시간짜리 강연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을 좀 줄여서 마법의 빛을 줄여서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블랙홀에서 쌍꺼풀 수술이라는 제목이 좀 재미있죠. 블랙홀하고 쌍꺼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정부 관료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강연 내용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2시간 정도고, 가까운 별 태양 어린 학생들한테 1시간짜리로 제가 태양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연금술하고 점성술에 대해서 강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학자가 되려면 진로 결정, 따뜻한 두뇌, 이거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짜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신체 만들기, 가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권 정도는 완성을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주와 인간 강연, 지금 강연하는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따뜻한 눈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강연입니다. 그리고 마법의 빛, 천문학은 빛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중국 여러분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가 무엇일까요?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태양, 또 대부분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태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2번째입니다.
달은 세 번째로 중요한 천체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천체는 그렇죠. 우리 지구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빛나고 에너지를 준다고 해도 우리 지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자, 달은 도시의 불빛이 아무리 밝아도 별은 보이지 않더라도 달은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인류에게 친근한 천체로 있었고 전설에도 각종 문학 작품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가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달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해품달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달에다가 달치마 만들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친근한 천체입니다. 물론 이태백의 놀던 달은 너무나 유명한 시 귀절이죠. 노래 귀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에 45억 년 전부터 달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SNS에 제가 올렸어요. 45억 년, 46억 년부터 달이 없이 지구 홀로 있었다면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달의 중요성을 연구하는데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질문이 돼서 질문이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답은 어떨까요? 지구에 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여기?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 쳐다보면 밥이 나와 술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밥벌이에 무슨 도용이 되느냐? 근데 생각 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순서입니다. 먼저 이제 달 탄생, 달이 어떻게 탄생했나를 동영상 플러스 그 여러 가지 좋은 사진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달과 제일 관련이 있는 게 우리 현실에서 쓰는 게 뭐죠? 음력이잖아요. 달력에서 음력. 우리 정월 설날도 음력으로 하고 있고, 또는 달이 있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거고, 조석, 밀물과 썰물이 달에 의해서 된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이제 달과 생물, 달과 진화론, 진화론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달에는 미래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있다. 요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은 달 여행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문학 강연은 이곳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우주 여행을 잠시 시켜드리고 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이 편집이 돼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앞에 두 번 동영상 없이 설명을 드리고 또 동영상 할 때는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해서 설명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주가 138억 년의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은 138억 년이면 너무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년으로 축약을 했어요. 그럼 138억 년이 1년이면 한 달은 한 12억 년쯤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은 한 150만 년쯤 되고 1초는 한 430년쯤 됩니다. 자, 1월 1일 날 우주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138억 년입니다. 그게 태양계는 88억 년 후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1년 달력으로 보면 한 8월 10일쯤 됩니다. 한여름에 태어난 것이죠. 첫 생명체는 37억 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9월 2일, 공룡시대 2억 2천만 년 전에 시작했는데 12월 26일 오후 8시쯤 됩니다. 그리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을 했습니다.
12월 30일 새벽 6시. 그렇죠? 예. 그리고 700만 년 전에 인간 진화가 시작이 됐는데 12월 31일 밤 8시 20분이에요. 4시간도 안 남았죠. 1만 년 전에 인류 역사 시대가 시작됐는데 1년 단위로 보면 12월 31일 밤 11시 59분 37초. 그야말로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짧은 생애를 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단군조선 원래 4,400년인데 430년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4,300년이라고 했어요. 단군조선은 12월 31일 밤 10시 59분 50초, 10초 전이죠. 10초 전. 43세 청년은 12월 31일 11시 59분 59.9초, 0.1초입니다. 저는 나이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만으로 66세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우주 나이로 바꾸면 0.15초쯤 살았습니다. 짧은 생애죠.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은하를 위에 가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측을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한 2천억 개쯤 있습니다. 2천억 개입니다. 태양 같은 별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쯤 떨어져 있습니다. 외부에 떨어져 있어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는 10만 광년쯤 되고요. 그때 태양계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태양계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오라이언 8이라는 것, 오라이언 스포, 영어로 하면 오라이언 스포고 그 한국말로 하면은 오리온 암, 나선 8입니다. 거기에 태양이 저렇게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파란 동그라미. 저게 무엇을 뜻할까요? 도대체 앞에 조금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지구로부터 우주로 퍼져나가는 빛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저거는 약 5,000년짜리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은하 중심까지 2만 6천 광년이니까 저거는 한 5분의 1 정도 되니까 5,000년쯤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 이후로 4,300년인데 크게 잡아서 5,000년 정도 잡죠.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빛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바로 저 파란 동그라미 내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주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공간과 함께 역사가 그대로 우주 안에 다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시간과 공간을 합친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주는 역사가 어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주 안에 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우주 여행을 잠시 하겠습니다. 1 뒤에 동그라미 4개면 1만이죠. 12개가 있으면 1조입니다. 근데 우주 크기는 미터 단위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미터로 하면 동그라미가 1 뒤에 27개가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냥 10의 27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동영상으로 여행을 하시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은 이 동영상을 편집이 될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주 여행 누르면은 거기에 우주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만든 우주의 모습인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300억 개쯤 있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는 천문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죠. 왜? 우리 관측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자, 우주여행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의 본론 달로 넘어갑니다. 자, 달이 탄생하려면 달이 어떻게 탄생했나 이것도 궁금하겠지만 달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태양과 지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만물이 어디서 태어나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 흙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만물이 흙에서 태어나듯이 모든 별들은 성간 분자원이라고 하는 가스에서 태어납니다. 먼지도 약간 섞여 있어요.
이쪽 오른쪽 아래에 어떤 특별한 은하가 있는데 새로 태어나는 별들의 모습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별들은 어두운 별구름에서 성간 분자원을 어두운 별구름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다면 많이 태어나는 거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맞추고 이제 태양과 같은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자로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성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이 아닙니다. 요 얘기는 태양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태양이 이렇게 탄생하고 그 다음은 지구를 봐야 되겠죠. 지구를 보기 전에 모형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질 때 성간가스가 이렇게 원반처럼 만들어지고 가운데는 중심별 태양이 생기고 찌꺼기들이 좀 남거든요. 암석, 철 덩어리들이 많이 모이고 가스도 좀 남아 있습니다. 안쪽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행성이 되고 밖에 쪽은 가스가 좀 날아가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뭉쳐서 목성이나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가족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왕성 이제 행성의 지위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만 외성의 행성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태양계 얘기해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구 탄생 보시겠습니다. 지구 탄생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암석 됩니다. 지구가 탄생하는 거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이 지구 뭐 몇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큰 것하고 작은 거하고 합치고 이런 과정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있었는데 달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은 자 그걸 봅니다. 그걸 보기 전에 제가 공룡 주라기 공원 영화 편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지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공룡 저렇게 있는 게 컴퓨터 그래픽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뒤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주도 맞을 수 있어요. 우주도 이렇게 옛날 지구하고 화성만한 다른 행성이 가까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부딪혔다가 거의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그러나 멀리 도망갈 정도로 세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달하고 지구하고 중력이 생겨서 그것이 식어서 지금 달과 지구가 동반 행성 위성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충돌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물론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죠. 동영상을 찍을 수 없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 관측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일 설명을 잘 해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이렇게 지구의 중력권에 묶이게 됐다. 그런 충돌설입니다. 다른 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더 좋은 소리 나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달 시작합니다. 달이 그래서 동반자가 됐어요. 우리 사람들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듯이 달과 지구도 이렇게 한꺼번에 중력권에 묶이게 돼서 유일한 동반자죠.
부피는 지구의 50분의 1이고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이고 중력은 6분의 1 정도 되니까 60kg 사람이 가면은 달에 가면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고 거리는 빛으로 1.2초,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이 같아요. 궤도 기울기가 5.5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태양을 주위는 면을 황도라고 하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을 백도라고 하는데 그 경사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궤도 길이가 5도, 반사율이 0.16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밤에 달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공기가 거의 없어요. 약간 있어요. 100만 분의 1쯤 있습니다. 지구의 공기에. 그래서 햇빛을 받는 쪽은 무지하게 덥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햇빛을 받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영하 170도, 더울 때는 영상 130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뜨겁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속을 일으킨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 탐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1959년도에 소련이 달에 먼저 그 탐험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70년대 달에 여러 번 가고 그냥 그야말로 보여주기만 했었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중단을 했어요. 70년대 일방적으로 축구 게임도 1대2, 3대1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지만 게임이 10대 0으로 끝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안 보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서 달 탐사를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달 탐사를 재개를 합니다. 2009년에 인도 달 탐사 유성이 물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이 가져온 암석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달 탐사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에너지를 제일 탐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넘버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잠시 인문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달에서 보는 낮 하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우리 지구는 파란 하늘이잖아요. 달 하늘은 어떨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네? 예, 달 하늘은 까맣습니다.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야 푸른 빛이 산란이 돼서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달에서 본 지구입니다. 아름답죠? 아폴로 우주선이 달 공전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달에서 지구가 뜨는 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달이 움직여요. 왜냐면 아폴로 우주선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약간 움직이죠? 달이 뜨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속도를 빨리 막 돌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구의 크기는 달의 4배니까 달보다도 4배 크게 지구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나중에 보셔요. 지구가 달을 보는 거, 달에서 지구를 보는 모습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동영상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보시죠. 여기 달의 위치가 밑에 보이죠? 달이 지구를 볼 때는 어둡게 보이다가 나중에 반바퀴 돌면서 지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 정도 보고 유튜브에서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바로 저것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승달로부터 시작을 해서 금음달, 초승달, 상현달, 그다음에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해서 다시 이렇게 한 달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저렇게 보면 달이 꼭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달이 이런 모양을 합니다. 한 달치를 제가 한꺼번에 모았어요. 금음달에, 그러니까 초승달에서 보름달 가는데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를 요거를 이제 칭동이라고 하는데 달하고 지구의 자전축들이 축이 달라요. 축이 다르기 때문에 중력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실제로 다른 자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가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달을 이렇게 봤을 때 갑천이라는 그 대전의 곳에서 초저녁 8시경에 서쪽 하늘을 봤을 때 달이 저렇게 예쁜 눈썹처럼 보입니다. 그럼 저게 초승달입니까? 금음달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초승달. 정답입니다. 예, 좋습니다. 서쪽에 있으면 태양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뒤로 물러나죠. 이렇게 전부 계속 동쪽으로 옵니다. 달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날마다 늦게 뜨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예. 이거 맞추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자, 또 질문이 계속 가벼운 질문이 나옵니다. 달의 모양을 보고 그러면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달 이렇게 봤는데 동서남북을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쪽이 남쪽일까요? 저 달을 봤을 때. 달이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군인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우리 독도법, 군대 가서 독도법 하면 북두칠성 가지고 북극성 찾아갖고 북쪽이 어딘지 알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달만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남쪽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꼭지점을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남쪽입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오른쪽 밑에서 비추기 때문에 태양은 서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늘이 이렇게 져가지고 꼭지점이 보이는 곳을 딱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좋습니다. 한번 이해가 안 가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북두칠성, 북극성 얘기했는데 이렇게 찾는 법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달 가지고도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혹시 산속에 들어가서 휴대폰 방전 다 되고 연락할 방법이 있을 때는 방향을 혹시 찾으려면 날씨가 맑다면 구름 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 모양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지구는 둥글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초승달은 저렇게 이쪽 오른쪽 끝에처럼 보이는데 호주나 칠레 이런 남반구 가면 달 모양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보여요. 적도에 가면 초승달이 누워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기가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남반구 하늘에서는 별자리와 달의 모양이 북반구와 달리 뒤집어서 보인다.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흐가 정신병동에 있을 때 정신병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그 노래를 아까 조금 전에 빈센트라는 노래로 어떤 가수, 미국의 가수가 불러서 유명한 곡인데 아직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정신병동에 있을 때 나와 하늘을 쳐다봤
봤던 그 시점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돼서 새벽에 일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술적인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달 가지고. 자,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달은 항상 지구를 보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질 못하죠. 그래서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뿔룩하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 질문을 합니다. 곰보 자국처럼 많이 있는데 달에는 분화구가 많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게 맞는 질문일까요? 분화구가 많이 있을까요? 달에는 분화구가 없어요. 달에는 운석구가 많습니다. 달에는 지진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 대신 곰보 자국이 있는 것은 운석이 수없이 떨어진 거. 조금 전에 운석 떨어진 거 보셨죠?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운석이 한번 만들어지면 풍화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래서 운석구가 많다. 운석구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 연구 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지구에는 운석구가 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최근에 생긴 것만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아리조나에 있는 베링거 운석인데 5만 년 전에 집채만한 50m짜리 운석이 떨어져 된 거고, 이거는 좀 더 오래됐네. 한 몇천만 년, 몇백만 년 된 겁니다. 오래돼서 이제 풍화작용이 좀 됐죠. 저거는 5만 년밖에 안 돼서 깨끗해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합천에 있는 어떤 분지가 운석이 떨어져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한 달 전에 발표가 됐어요. 혹시 나중에 찾아보셔요. 여기 합천에 운석구가 있어요. 운석구가 있다는 걸 최초로 한국 과학자가, 지질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소행성 미상은 매우 많고 날마다 떨어집니다. 몇 년 전에 진주에서 떨어지고 러시아에서도 큰 게 떨어졌죠. 기억이 나십니까? 큰 것은 근데 다행히도 매우 드물게 떨어진다. 다른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구 모양이 오랜 생활 지속이 된다. 운석구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원자폭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운석이 떨어져 갖고 고마운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예. 발견을 했고 이거 증명이 됐고, 만약에 이 운석이 안 떨어져 있다면 지금까지 공룡이 살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다 잡혀먹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고마운 운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운석에 맞는 걸 모습을 옛날 우리 선조들이 보면은 잘 보시면 저 토끼처럼, 저기 밑에 그림이 있죠? 토끼처럼 보이기 때문에 옥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조는 저렇게 봤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게 꽃게 엄청나게 큰 개가 있다라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봤고, 페루에서는 왕두꺼비, 복두꺼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과학은 아니고 그냥 민간들이 그렇게 봤다 그 얘기입니다. 최초로 달 운석구를 관측한 분이 갈릴레오가 유명하지만 갈릴레오 이전에 토마스 헤리엇이라는 사람이 영국 천문학자인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처음 관측한 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분은 조금 억울하죠.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와 태양과 달이 태양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늘에 보면 똑같이 보이잖아요. 크기가. 근데 태양과 달은 왜 크기가 비슷하게 보일까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 지구와 달 거리가 400대 1입니다. 400대 1. 그리고 크기가 태양과 달의 또 크기가 400대 1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으면 똑같이 보이죠. 같은 등.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식의 원리는 매달 일식입니다. 매달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달의 궤도면이 5.1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궤도면이 황도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맨날 만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면서 일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식예보 이미 천문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걸쳐 있네요. 언제? 자세히 볼까요? 2035년 9월 2일 날 강원도 고성에서 평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일식이 일어납니다. 2035년쯤 되면은 우리 평양에 가서 일식을 보면 좋겠죠. 앞으로 14년 남았어요. 그때쯤이면 통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식의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일식 현상을 보면은 홍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나 멋있죠. 이집트에서 굉장히 멋있는 사진인데, 자, 일식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식을 순수 한글로 표현하면 뭘까요? 뭐라고 합니까? 일식을 순수 한글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에? 해품달이죠. 해품달. 읽기 쉬운 거를 해품달입니다. 자, 평양에서 2035년 9월 2일 날 여러분들 건강하게 통일이 돼가지고 거기서 기가 막힌 계기일식을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까지 다 나왔어요. 자, 달운동. 달이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또는 금음달에서 금음달 가는 걸 상망월이라고 하고, 항성월은 천구상에서 한 바퀴 지구 주위를 도는 시간을 항성월이라고 그래요. 이제 머리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봅니다. 항성월은 별자리를 기준을 해서 지구의 둘레를 달이 한 번 도는 걸 27.3일, 요거를 항성월이라고 하고,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또 움직이잖아요. 한 달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보름달이 돼서 보름달이 다시 되려면은 조금 더 며칠 더 가야 돼요. 이틀인가 더 가야 돼요. 그거를 상마월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쉽죠. 이야기 항성월, 상망월. 그냥 지구의 둘레를 한 바퀴 삥 도는 건 27.3일인데 보름달에서 보름달은 이틀 정도를 더 가야 된다. 그것이 상망월이다. 지구 자전 주기가 자전이 23.5도 기울어졌는데 이 기울어지는 게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면 계절의 변화가 없잖아요. 맨날 대한민국은 맨날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이렇게 될 겁니다. 계절 변화가 없이 겨울이 없어요. 그렇죠? 기울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자전체 기울기는 달의 영향을 받을까요? 달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OX 문제. 여기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달이 자전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달도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축을 잡아줘요. 우리 저기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 있어봐요. 특히 청년 때 저도 이제 천방지축으로 놀았었는데 예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성격이 호랑이야. 그러면은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줘야 돼.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달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달이 없으면 천방지축으로 지구축이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1, 2던 단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구가 축이 마음대로 바뀌면 계절이 마음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아까 극지방이 막 적도처럼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돼버리겠죠. 계절 변화. 축이
가정에서도 남자가 축을 딱 잡고 그래야 가정이 평화가 있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동반자. 작지만은 달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달이 집안에서 여성이 너무 세게 하면은 축이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만화로 가져왔는데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끌어당기는다고 했잖아요. 달도 끌어당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저력이에요. 기저력. 끌고 당기고 물을 끌어당깁니다. 바닷물 엄청나게 끌어다닙니다. 기저력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그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힘에 의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워야 돼. 태양도 기저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달이 거의 다 합니다. 주기는 12시간 25분. 왜? 달이 하루에 50분씩 늦게 뜨기 때문에 하루에 50분씩 늦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구하고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있으면 금음 아니면 보름이죠. 앞에 쪽에 있으면 금음이고 뒤에 있으면 보름이잖아요. 양쪽에서 끌어당기니까 기저력이 무지하게 세가지고 그걸 살이라고 합니다. 금음대하고 보름대. 조금은 90도로 있을 때, 상현달이나 하현달이 있을 때는 조금이에요. 조금. 살이 조금 다 지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달이 또 탕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깝고 어떤 때는 멀어집니다. 가까이 있을 때가 보름달일 때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 가까울 때는 38만 킬로가 평균인데 35만 킬로미터, 멀 때는 40만 킬로미터, 10%, 한10몇 퍼센트 차이가 나요. 그걸 크기로 비교를 하면 클 때하고 작을 때 보면 14% 차이 나요. 엄청나게 큽니다. 저보다 14% 큰 사람이면 2m짜리 사람이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커진다. 자, 무창포에서 바닷길이 열리는데 1년에 도대체 몇 번이나 열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동영상에 잠시 뭐라고 나왔었죠? 한 번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맞을까요?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닷길이 열릴 때는 기저력이 셀 때가 금음달 아니면 보름달 때야. 그러면 한 달에 최소 2번은 하겠죠. 한 달에 2번 하면 1년이면 몇 번? 24번. 즉 무창포 여기 근처에 여기 펜션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1년에 딱 한 번 열리면은 저 펜션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이 해야 되죠. 많이. 1년에 최소 24번은 하는데 딱 금음날 하루만 바닷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음날 하루 전에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러니까 금음날 근처에 서너 번 바닷길이 열리고 보름달에 서너 번 열리니까 한 달에 한 10번은 열려요. 그래야 먹고 살죠. 펜션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진짜 바닷길이 열리는지 실미도도 있고 무창포도 이렇게 제가 바닷길 갈라진 시간을 딱 보니까 보입니까? 금음날이 7일 날인데 한 번 열리고 금음날 전에도 한 번 열리죠. 시간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금음날 제일 많이 열리니까 금음날 그 다음 날이 더 많이 열려요. 왜 그럴까요? 달이 액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기저력이 지구에 미치는 때가 조금씩 늦어져요. 액체이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음날이 아니고 금음날, 그 다음날, 또 초록색의 맥시멈이라고 거기 써져 있죠. 금음날 이틀 뒤에가 가장 바닷길이 많이 열린다. 보름달도 똑같아요. 그래서 몇 번 열려요? 최소한 6, 7번은 열리죠. 그래야 펜션이 먹고 사니까. 바다닷컴에 가면은 바다타임닷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무창포 가실 때 이거 보고 가세요. 네, 좋습니다. 는 귀하신 몸입니다. 굉장히 비싼 멸치가 됩니다. 왜? 상처가 안 나고 그물로 하면 상처가 많이 나서 질이 떨어지고 맛이 변합니다. 그런데 죽방리 멸치는
무지하게 비싸요. 나중에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게 나오네요. 죽방염 멸치는 최고 멸치로 해서 한국관광호에서 오면은 요새 멸치 1kg에 저 압니다. 한 3, 4만 원 합니다. 근데 죽방염 멸치는 얼마나 할까요? 2배쯤 비쌀까요? 99,000원. 여기 밑에 39만 원짜리가 있어요. 1kg에. 이렇게 비쌉니다. 이건 저는 이제 못 먹고 고급 부자들만 드실 수 있겠죠. 죽방염 멸치. 더 좋은 거는 보물섬 죽방. 이거는 멸치 한 마리가 아마 라면 값은 될 겁니다. 한 마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방염만 있는 게 아니라 석방염이 있어.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저기다 돌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되면은 물고기가 많이 들어오죠. 물이 있을 땐. 근데 썰물로 쫙 빠져나가면 이제 갇혀서 못 나가요. 고기자를 잡으러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와요. 얼마나 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많이 옵니다. 고기 잡으러. 나중에 보세요. 남해에 가면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물고기 멸치 얘기 나오다가 밀물대 노르망디 상륙작전. 군함이 들어가려면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언제죠? 밀물대. 밀물 최고로 많이 들어왔을 때 배가 상륙할 수 있어요. 그게 음력으로 보니까 4월 16일이야. 전쟁 때 이용이 됩니다. 대충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국 전쟁의 흐름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접하게 공부를 합니다. 인진이란 정유사람들 열세척으로 10배나 많은 매군을 물리친 전투는 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은 명량해전이죠. 이건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역사 공부는 이순신 장군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열세척밖에 없는데 뭐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133척이 들어오면 누구나가 이거는 지는 게임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상황을 다 이용을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용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자,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순신 장군 머릿속으로 감히 들어가 봅니다. 물때는 어떻게 되나? 적장의 상황은 뭘까? 난해에서 공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상의 진법은 하기신전을 할 것인가? 일자전을 할 것인가? 미시에 쳐들어갈 건 어떻게 하고 오시에 쳐들어는 어떻게 하고 물화려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백성들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백 가지 생각을 대비책을 가지셨겠죠. 안 그러면 10대 1이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 잘못되면 지는 거예요. 뚫려서. 근데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역사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뭐 사지선다행, 오지선다행 해갖고 그게 무슨 역사 공부가 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교육 강연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 게 많아서 넘어갑니다. 평소에 천문지리, 바다조류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빠삭하게 다 알아야 돼요. 스마트폰 없어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어디 적어놔갖고 안 돼. 왜? 당장 급하니까 머릿속에서 파박 나와야 돼. 전략이. 철학, 역사, 심리, 책 읽기, 글쓰기 다 하신 분이에요. 이때 이순신 장군 상황이 좋았습니까? 선조가 싫어했잖아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정부의 조정에 있는 사람 대신들이 잡아먹으려고 전쟁 잘하는 영웅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이것을 전부 연결시킨 거야. 전쟁 때 일기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난중일기 쓰셨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 지금 정분이 정치를 보면은 형편없잖아요. 꿈의 정부를 제가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여담입니다. 이거는 드림팀 정부, 대통령은 세종, 국무총리는 황희, 영계소문 둘이 같이 해. 외교부 장관은 서희, 국방부 장관은 광개토, 육군 참모총장 율지문동 당연하죠. 해군 참모총장 이순신 해야죠. 특전사령관 개백해야 되고, 군사령관 강감찬, 과기부 장관 장영실, 이황, 신사임당, 박문수, 정약용
이런 분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보고 시키면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잠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어요. 뭐 정치는 좀 후진되어 있지만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살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죠. 직업 찾기도 어렵지만 3만 불 이상 국민소득 되고 최고로 잘 살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로 잘 살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라. 자, 오늘의 중요한 주제, 달과 생명체로 넘어갑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가져왔죠. 예. 근데 어떻게라고 설명을 자, 넘어갑니다. 자, 아까 철새 얘기도 나왔고 물고기도 그렇고 홍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의, 그러니까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죠. 철새 날아가는 거 보셔요. GPS도 없이 1만 킬로미터씩 옮깁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가 되는데 이동 경로가 이게 만 킬로, 수천 킬로 내지 만 킬로예요. 그냥 남극에서 북극까지 막 가니까. 내비게이션을 가졌을까요?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연구를 해보니까 눈은 나침판이고 우리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를 느끼는 것이 몸속에 다 있다는 걸 밝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똑같아요. 연어가 어떻게 알을 낳아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다시 올까요?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사람도 있죠, 당연히. 사람도 있어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화를 거듭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이건 지구 이야기 때 얘기를 해드리면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지구 얘기 가장 중요한 천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구. 사람. 저기 젊은 여성들 보십시오. 임신 시기도 두뇌 발달에, 태아의 두뇌 발달에 영향이 된다라고 여기 SBS 유튜브에 찾으시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예요. 7월과 9월 사이에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할 확률이 높다. 왜? 비타민 D를 생산하는 햇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일 나, 이걸 아는 사람들 큰일 나. 전부 7월에서 9월까지 전부 임신하게 생겼어요. 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예. 찍으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마법의 빛이라는 강연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마법의 빛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들었었죠? 마법의 빛. 3시간짜리, 막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 강연이 있어요. 빛체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 우리 인간 육감에 들어있죠. 육감이 있었잖아요. 아까 새들이 또는 물고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어요. 있는데 저기 육감이라는 글자를 한번 잘 보셔요. 없어집니다. 왜? 수능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TV 때문에 육감이 사라져요. 우리 다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육감이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그렇게.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 누가 좋아? 그러면 스마트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걸 묶여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이 안 되죠. 달과 생명체의 관계, 드디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OX 문제, 그런데 이게 진화론하고 연결이 된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은 태초에 6배 이상 빠르게 됩니다. 6배 이상 빨라요. 이렇게 지구 자전은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서에서 동 이렇게 하는데 바람은 그럼 반대로 불겠죠. 동에서 서로 불어요. 그러면 달이 없었다면 지구 자전축이 불완전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불완전한 계절의 변화가 생겨서 안 되죠. 지구의 하루는 4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6분의 1이니까. 그럼 바람 세기는 6배 이상 빨라져요. 매일 강풍 속에, 폭풍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도는 6배 이상 세지고 바람도 세지고 항해가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빠른 해류 때문에 기후가 급변을 해요. 동물은 진화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달라지겠죠?
작은 동물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동물은 살 수가 없죠. 왜? 잎사귀 큰 나무는 다 떨어지고 없을 테니까. 단단한 나무만 상징하죠. 풀도 별로 없겠죠. 아마도 육지 생물, 인류 산생은 아마도 불가했을 것이다. 등등등등. 진화론 얘기입니다. 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진화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4억 년 전에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와서 진화에 흡해서 육지동물이 됐어요. 이거 진화론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망둥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동물도 있다. 근데 그 4억 년 전 이전에는 바다 생물들은 많이 있었지만 못 올라왔어. 왜? 뭐 때문에 못 올라왔을까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물살이 너무 셌고 기후도 맞지 않았죠. 4억 년 전에 드디어 달이 점점 멀어지면서 물살이 약해지면서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진화에. 이 그림은 정말로 멋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천문학자지만 이 진화에 관한 지질시대 이 그림을 보면 정말 감탄을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멋있습니다. 다른 4억 년 전에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온 때입니까? 점점 1년에도 지금도 3.8cm씩 멀어집니다. 달의 거리는 지금 38만 킬로미터면 그때는 37만 킬로미터였어요. 다 조속 한번은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겠죠? 지구의 하루는 빨리빨리 도니까 하루가 22시간이고 1년은 400일 정도 됐어요. 3억 년 전에는 더 길었죠. 아니 그러니까 하루가 더 조금 더 길었죠. 20억 년 전에는 하루가 더 짧았죠. 거꾸로. 예. 지구의 하루는 왜 점점 길어질까요? 기저력 때문에. 바닷물이 마찰을 일으켜서 지구가 도는 걸 조금씩 방해를 해요. 그 기저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야말로 조금씩 느려진다. 하루가 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봅니다. 야, 이 그림 정말 멋있어요. 이게 혹시 지질시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키, 대봉기 이런 거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 지질시대 때 배웁니다. 진화론, 달 관련해서 진화론을 이해를 하려면 이 지질시대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게 좋아요.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조금 더 나눠보면은 이게 복잡하게 있어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키,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거 다 혹시 외우시는 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이거 30초 만에 다 외우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자, 기대가 됩니까? 30초 만에 지질 시대를 다 외워요. 그 대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런 말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합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캄브리아기 첫 단은 캄 하면 영어로 뭘까요? 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뒤에 첫 대를 보면 오실 때, 그러면 오실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온다. 오실 때 석탄을 펴서 튀긴 쥐포 100마리. 첫 글자만 보세요. 삼사하게 가져오세요. 쉽죠? 자, 다시 한번. 첫 글자만 오실 때 석탄표 튀긴 쥐포 100마리 삼사하게 가져오세요. 10초 걸렸죠. 10초도 안 걸리죠?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자, 신생대는 3기하고 4기가 나오는데 팔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오세, 플라이토세, 홀로세, 그 다음에 제가 인자를 하나 더, 인류세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첫 글자. 이것도 외울 수 있어요. 쥐포가 이제 손에 올라왔어. 첫 글자, 팔에 올마, 풀풀 홀인, 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쥐포가 팔에 올마, 풀풀 홀인. 쉽죠? 5초 만에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팔레오세, 에오세 이런 말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30초 만에 지질시대 다 외웠으니까 나중에 진화론, 지질시대 배울 때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이거 듣는 사람 전부 나한테 500원씩 내야 돼요. 500원 이상 가치가 있죠? 커피를 사시던가. 그래서 진화를 거듭해서 달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700만 년 전에 원숭이 종류로부터 영장류로부터 됐다. 그것이 달이 역할이 크다. 달이 다른 목성이나 토성에 비하면 목성은 제일 큰 달은 모성하고 위성하고 27대 1이에요. 27대 1, 가니메데. 토성은 타이타닉인데 23대 1이야. 근데 지구는 4대 1이에요. 크기가. 근데 그 달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달이 점점 중요하죠. 그래서 진화론 하는데 당연히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죠. 에너지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태양이 주장할 수 있지만 달도 한 몫을 했죠.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적적이에요. 저는 천문 우주를 하고 또 대자연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적을 막 바라는, 너무 큰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무리를 막 걷고 우리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튼튼한 두 다리로 이 땅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와 달이 있는 덕분에. 그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돼요.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말이죠. 자, 창백한 푸른 점은 칼 세이건하고 관련이 있죠. 노이즈호가 1990년도에 태양계 끝자락 61억 킬로미터 지점에서 지구를 돌아봤을 때 보았던 그 창백한 푸른 점. 최근에 또 2013년에 지구와 달을 카시니호가 그 지구 쪽을 바라봤는데 저렇게 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겼죠. 이 지구 위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사는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초등학교 4학년이 쓴 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뽑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감사하고 대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시입니다. 박호연이라는, 지금 한 고등학생쯤 됐을 것 같은데, 공짜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죠. 나이 드는 거 공짜, 바람 드는 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거 공짜. 이 소녀는 자연과학자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요.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이면서 철학자인 올리버 섹스는 돌아가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나는 지적인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왔으며 이는 그 자체로 크나큰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에는 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에서, 이 푸르른 지구에서 날마다 눈이 부시게, 날마다 생일처럼 힘든 일이 좀 있더라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지난 일로 작은 일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기쁘게 날마다 눈이 부시게 살기 바랍니다. 지구를 지키면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면서.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생일처럼, 혹시 생일이 언제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제 생일입니다. 행성지구에 탄생하신 분들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살짝 있으면 인생이 즐겁게 됩니다. 달 탐사. 자, 띵가띵가는 그 정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달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넘었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달 탐사 조금 전에 70년대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 물도 있고 에너지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달에 있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중국이 먼저 앞장서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이 없어서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 어린 눈빛으로 좀 보고 있어요. 미국도 다시 하죠. 15년간 달 탐사한 게 중국이 제일 많아요. 에너지가 거기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다시 하죠. 근데 미국은 지금 정치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당연히 일본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인도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려고 하고 있죠. 달에는 헬륨3라는 기가 막힌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의 핵융합 과정 중에서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헬륨3가 태양풍으로 날아와서 달에가 45억 년 동안 축적이 돼 있어요. 지구에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헬륨3는 가볍기 때문에 지구 대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구에는 없어요. 달에 가면 엄청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헬륨3는 우리 원자폭탄 원리 핵융합 에너지는 폐기물이 나와서 문제가 많죠. 그러나 헬륨3는 폐기물이 없어요. 깨끗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너지는 엄청나게 나오고 가져오기만 하면 기가 막히죠.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나중에 해야 됩니다. 1톤에 70억 달러예요. 금이 지금 요새 1g에 5만 원 내지 6만 원쯤 하는데 헬륨3는 1g에 800만 원쯤 가치가 있어요. 100배 이상 가치가 있죠. 금보다. 그럼 가져와야죠. 가져오려면 아무나 그냥 가져오면 됩니까? 우주 개발을 해야 되죠. 우주 개발. 우주 개발 다른 나라는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중국 넘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는 조금 뒤처져 있어요. 하긴 그럼 최고 인재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최고 인재가 필요해요. 왜?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첩보 국방도 중요하지만 천문학 중요하고 달 탐사 해야 돼요. 달 탐사가 어렵습니까? 극지 연구가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달 탐사가 어렵죠. 그럼 극지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려운 곳. 그래야 우리도 21세기에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AI 정치 AI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현재 불가능한 분야 그러나 되기만 되면 좋은 분야 실패 확률이 높은 분야 그러나 성공만 하면 기가 막힌 분야 이런 쪽에 B급 인재가 가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 최고 인재가 그쪽에 가도록 나라 정책을 과학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달 탐사가 가능하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블랙홀하고 쌍꺼풀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히토류 우리나라 없잖아요. 히토류는 해외 나가면 해외가 아니라 우주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미래 직업은 여러 가지인데 우주기술, 우주공학, 에너지, 바이오 다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미래 직업 한국 학생들 아까 교육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15시간씩 쓸데없는 공부에 낭비를 하고 있어요. 사지선다야 공부해서 뭐가 됩니까? 창의력 있는 공부를 해박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달의 역할 정리를 합니다. 달이 이제는 보통 달이 아니죠. 엄청나게 고마운 달입니다. 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을 시켜서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게 만들고 간만의 차, 밀물썰물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달 덕분에 우리 육지 생물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미래에 에너지가 있다. 미래 얘기까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이 있다는 것만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집 가정에서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와이프가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너의 의미, 달의 의미. 넘어갑니다. 달 강연은 원래 2시간인데 1시간 반으로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축약을 했는데 달의 고마운 사실을 태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천문학적인 거하고 또 역사, 인류, 문학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달을 볼 때 그냥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고마운 달이다 이런 걸 느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